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꾸준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도 다 회복을 못했고, 자, 미국 증시도 경기 침체기가 계속 지속되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HLB 장 시작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오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자, 근데 지금같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 자, 먼저 시황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종목, 자,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나마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강합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있어요.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자, 그 원인이 뭐냐? 일단 오늘 미국 시장 폭락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를 결정하겠죠. 0.25 컷이냐, 0.5 B컷이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0.5 컷으로 가거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별로다. 자, 오늘도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죠. 그리고 반독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악재가 나오면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3,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AI에서 바이오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왜 금리 인하에 바이오 종목은 민감하냐?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개발.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더군다나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반도체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 부상하고 있는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미국 경기 침체로 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층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HLB 최근에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차트 보시면은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평선은 거의 밀착을 했습니다. 수렴하다 못해 완전히 붙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죠. 10월 달에 재심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연히 빠질 겁니다. 전체 시장 영향으로.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여러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자, 지금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HLB 보시면은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하는 거 FTA 승인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략을 바꿨을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FTA 승인 나온 다음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승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승인에 대한 자신감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 안 됐었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한 거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피험자들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삼았습니다. 캄넬리 주막을 만드는 것이죠. 자, 전쟁 지역이라 못 가면은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순히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HLB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게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임상이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IRA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때문에 이게 승인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승인 날 수 있는 부분이죠.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중국 기업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한양의 렉나자가 FDA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FDA, HLB 차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10월 달에 재심사 신청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FDA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어요. 코로나 때 한번 썼거든요, 이거를. 긴급 승인입니다, 여러분. 승인 빨리 시켜주는 겁니다. 재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캄넬리 주막이나 리보세란이 효능에 전혀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긴급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란이 ESM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래 간암약이었잖아요.
근데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7개 암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습니다. 병역요법,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자, 당연히 승인이 나겠죠. 600억 시비가 발행됐습니다. 미국 마케팅 자금인데 원래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 때 쓰려고 시비를 600억이나 발행을 해놨습니다. 시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시비 발행, 채권 발행,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330억도 운영자금이 발행됐습니다. 상당히 큰 자금들이 시비로 발행이 됐어요. 받아가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시비도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 주식이 올라간다고 베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차익을 보기 위해서.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건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주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발행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시비 발행이나 채권 이것도 있고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비는 세력이 상당히 자주 쓰는 채널입니다. 930억 굉장히 큰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의혹. 자,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리 누르고 있어요.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10월 달에 재심사 얘기가 나온다?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스키즈로 바뀝니다. 자,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적 있죠. 이때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00%가 올랐는데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줄 알았던 주식이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숏 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숏 스키즈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가로 그냥 샀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HLB도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HLB가 최근에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고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일반 제조주랑 다르게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이 안 나오죠. 심리적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죠. 왜? R&D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만 넘겨서 임상을 성공해봐야 메이저 제약사에서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이런 과정은 다 끝났고요. 승인 나게 된다면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력이 들어온 게 있죠. CB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600억, 330억, 930억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큰 세력이 들어왔죠. 발행시장에서.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숏 커버 중인데 재승인, 스키즈로 바뀔 때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HLB. 자, 오늘 지금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 안 좋습니다. 거래소가 2.7%, 코스닥은 3% 이상 하락입니다. HLB 2% 하락이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 크게 해서 볼까요, 한번? 자, 2%,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엔비디아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과연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산다면 어떤 거로 사야 될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반도체 종목을 사야 될지 바이오 종목을 사야 될지. 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봉 보시면은요, HLB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온 데다가 이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죠?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FD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10만 원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4만 원대부터 받아간 세력이 있습니다. 내리 누르는 세력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겠죠. 이 10만 원대가 중요합니다.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된다?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뀝니다, 여러분. 10만 원대가 최저가 가격입니다. 매도한. 그래서 방어를 한 거죠. 밑에서 받아가는 세력은 누굴까요? 여러분, HLB.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죠. 왜? 외국인들이 매수라는 게 여러분, 제가 PB 할 때 보니까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살짝 구간 올려서 하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서 합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서 합니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3단계 정도 가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도 밑에서 받아서 물량만 받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서 물량을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HLB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슈보다. 공매도 세력이 내리 누르고 있는 반면에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낮은 단계입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상당히 오래 매집해서 들어 올렸는데 급락이 나왔으면서 여기서 세력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자, 6년 정도 매집을 했죠. 그죠? 저점 고점 한번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한번 나오고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이거? 자, 여러분, 자, 매집은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오른 거는 7배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기간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작죠. 매집하는 기간 이게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런 식으로 홀수로 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죠? 2014년이죠. 이거 신고가 난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 세력들이 일단 추구 전략이 당연히 있을 거고 악폭이 커졌을 때는 매집 전략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매집 전략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여기 새로 들어온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지금 열심히 개미 털기 하고 있죠. 어떻게 털까요? 거의 털렸습니다. 지금 피어 아니 포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간단합니다. 내리 누르면 임상이나 승인이 실패했을까봐 추격 매도하죠. 피어 올라갈 때는 임상이나 승인이 잘 되나 보다. 포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아웃.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HLB가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줬죠. 급등 급락이 반복했습니다. 오로지 FDA 승인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먼저 세력들은 패턴 분석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하나가 더 추가되죠. 바이오 섹터는 심리적 분석입니다. 이런 세력들의 전략 전술,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HLB 지금 여러분 이거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 주가가 이렇게 오래 한 군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터지기 전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보시면 9월 17, 18일 날 FOMC 금리 결정 중요하고요. 10월 달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들, 특히 빅테크 실적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10월 달에 재심사, 다시 심사 들어가죠. 패스트 트랙이 작용한다면은 12월 안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이 무조건 필요하겠죠. 특히 이렇게 장이 급등락을 할 때. 자, 박민수가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FDA 이전과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 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HLB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3번에 승인된 다음에 거래소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유망 종목 탑5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답답한 구간입니다.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관련 계열사들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
8575.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HLB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반등이 나올 때 못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반등 나올 때 거래 대금이 다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후속 매수세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 이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할 때 주식을 많이 파는 건 누굴까? 기관 애호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고빈도 매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 비중이 60에서 70%까지 알고리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하고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급락이 나올 때, 급등이 나올 때 이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로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중소형주, 대형주,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이 자료 하나 있으시면은 알고리즘 작동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알고라고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알고나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그죠 여러분? 급등 급락을 반복합니다. 단타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자 샘플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단타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단기 수익 보시라고. 물려있는 주식도 있으시니까 3158에 8575 1번이라 보내시면 제가 단타방 입장시켜 드립니다. 샘플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사유 적고 가격 비중. 원하시는 분들 1번 보내주시면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장이 좋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2% 빠졌죠? 2.2%. 코스닥이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급등락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9월 FOMC까지. 0.25 컷이냐 0.5 컷이냐 중요하고, 두 번째 10월 달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도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재심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별 일정이죠.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HLB R 있었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그다음에 역시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있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알고라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1번 새롭게 진입한 단타방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내주시면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민수가 만든 자료들 활용 잘하세요. 자,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2번, 3번, 5번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시켜 드리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장이 급등락이 나올 때 대응 전략 알고리즘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 5번에 있는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민수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서비스 문자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단타방 원하시는 분들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자 벌써 반등 나오죠. 낙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금리를 0.5 이상 피컷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왜? 경기 침체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3, 4분기 빅테크 실적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다 주가 빠졌습니다. 이때 실적 잘 나오지 않으면 주도주가 바뀝니다. 바이오로. 연말까지 바이오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자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고, 이렇게 급등 급락이 반복될 때 그 다음에 단타방 원하시는 분들 1번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